안녕하세요. 전선이관입니다. 작년에 히트한 도서로는 방구석 미술관이 있었죠. 그리고 방구석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바닥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 계속 좁아지죠. 박물관 사이즈가 계속 좁아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물리적인 사이즈는 좁아지는데요. 이상하게 방구석 박물관에서 손바닥 박물관으로 넘어오면서 유물에 대한 정보와 이해도는 높아집니다. 손바닥 박물관은 전 세계의 박물관에 소장된 소장품을 선정하여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바이킹 이렇게 총 4가지로 현재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가지인데요.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고대 고조선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도서는 손바닥 박물관의 시초 위대하고 찬란한 고대 로마 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버지니아 L 캠벨이고요. 그리고 성환북스, 페이지는 288페이지, 정가는 19,000원입니다. 어쩌면 가격이 조금 나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허나 이 책을 완독하고 나면요, 이 도서의 가격은 땡큐! 라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요. 그리고 지식 가이드 서비스를 신청해서 유물을 보고 미술품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 서비스의 가격이 약 10만원 안팎일 텐데요. 이 책을 완독하면 나도 어디 가서 손바닥 문화유산 가이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손바닥 박물관 고대 로마 편을 한번 빠져보시죠. 이 책의 장점은 우선 큼직한 유물 사진에 있습니다. 그동안 방구석에서 놀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진들은 사실 너무 작아요. 책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는 작품을 감상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방구석 박물관들은 너무 작고 또 때로는 흑백이라 책의 설명을 보기 전에는 유물과 미술이 주는 감흥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웠는데요. 손바닥 박물관은 제목은 가장 미니미한데 유물 사이즈만큼 컬러를 이렇게 크게 제대로 보여줍니다. 일단 흥미를 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놀라운 포인트는 모든 유물에 있는 유물과 손바닥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평균 성인의 손바닥 대비 유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게 되는 것이 이 책이 가지는 특징이자 재미입니다. 자, 전선인간의 키는 제 손바닥 대비 몇 등신일까요? 8등신? 일단 등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디테일한 유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물에 대한 설명을 다른 책들을 보면 그들만의 언어를 쓰는 게 너무 많아요. 허나 이 손바닥 박물관 시리즈는 로마 편, 그리고 그리스 편까지 제가 본 결과 설명 자체가 꽤나 쉽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주 쉽게 고대 로마의 유물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호감이 가는 유물을 접하게 되고 최소한 그 유물에 대한 지식을 하나, 2개 정도는 가지게 됩니다. 고대 로마 유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 이 점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괜찮다고 사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손바닥 박물관의 유물 중 하나를 감상해 보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감흥이 가는 유물은 탄화된 아기요람 유물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탄화된 아기요람, 서기 1세기, 탄화된 나무, 높이 49cm, 길이 81cm, 폭 50cm. 출처 이탈리아 헤르쿨라니움 마르쿠스 폴리우스 프리미제니우스 그라니아누스의 집, 이탈리아 나폴리 국립고고학 박물관 소장. 서기 79년에 일어난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폼페이의 도시들과 헤르쿨라니움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괴했는데, 이는 어떤 공예품들과 건물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화쇄암의 뜨거운 유독가스의 흐름에 반복적으로 습격당한 헤르쿨라니움은 폼페이에 비해 보존적 유기적 원료들의 양이 더 많았다. 나무의 경우 즉시 탄화되어 문과 가구를 비롯한 소형 물품들이 후에 많이 발견되었다. 흔들 수 있도록 휘어있는 날과 그 작은 크기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요람 역시 그런 물품이었다. 화산 폭발 당시 요람에 잠들어 있던 아기의 유해가 함께 발굴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작품은 더욱 심금을 울린다. 자, 어떠세요?
큼직하고 시원한 고퀄리티 사진과 함께 쉬운 설명으로 문화적 지식 하나를 쌓은 기분이요. 괜찮죠. 자, 그렇다면 이 손바닥 박물관의 단점은 없을까요? 아쉽게도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분명 박물관의 이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책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유물로 읽는 문명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는 분명히 유물도 있고 문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약간 따로 놀아요. 공예품과 예술작품을 통해서 그 시절의 문화와 문명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도서는 도입부에는 그 시기적인 문명과 역사를 이야기 잘하다 갑자기 생뚱맞게 유물이 툭 튀어나와서 유물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맙니다. 이 둘을 따로 놓고 보면 참 좋은 소스예요. 근데 이 소스를 모아서 비볐어요. 근데 이 비빈 것이 약간 따로 놉니다. 최고급 버터와 최고급 이천 쌀밥을 가져와서 비빈 느낌이에요. 좀 이질감이 든단 말이죠. 결론을 내자면 손바닥 박물관 고대 로마편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도서입니다. 꽤나 매력이 있어요. 집에서 내 손바닥 하나를 딱 가지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고대 문물들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좋은 책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또한 집구석에서 지식 가이드나 혹은 도슨스와 함께 박물관을 다녀온 듯한 느낌이 주는 도서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도슨스가 지식은 대단히 좋으나 말재주가 좀 없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이상 손바닥 박물관 위대하고 찬란한 고대 로마편 전선인간의 리뷰였습니다. 자, 그럼 전선인간 다음에 더 작은 박물관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다음 리뷰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